오늘은 38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주의 근본 혹은 본질 및 현재 우주의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 역시 플레이아데스 성단에서 온 우주여인 셰메아제님이 빌리 마이어님에게 가르쳐준 우주에 관한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본질은 지성을 갖춘 영이며 지적인 사념으로서 물질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물질 이전에 솜털 물질이 생겨났으며 지능과 지혜는 원래의 힘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오직 물질의 띠 속에만 존재하고 다차원의 나선에 의하여 예정된 형태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우주는 지난 2012년 12월 21일을 기하여 12차원 및 22조년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창조가 진화를 계속하는 동안에 영적인 에너지는 보다 복잡해지고 보다 지성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에너지의 질량이 더해지고 드디어 물질 형성의 기초가 되는 중성자, 영어는 뉴트론이라 그러죠. 전자, 일렉트론, 그리고 양자, 프로톤, 그런 것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에너지는 생각이 드디어 물질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 의지, 조화루는 앞쪽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의지하고 생각, 창조주의 의지나 생각이 물질로 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일단 그 대폭발을 일으킨다고 하죠. 빅뱅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그 빅뱅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얀 그런 빛으로 변하게 되죠. 그 빛이 바로 조화루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화루.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밝은 빛을 이제 조화루라고 하는데, 솜털 물질. 이제 조화루 이후에는 이제 솜털 물질. 그러니까 영어로는 플러피 매러라고 하죠. 솜털 물질이라는 물질 형성 이전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솜털 물질이라는 것은 가스 형태가 되기 이전에 다차원 구조의 나선형 패턴을 따라서 회전하면서 움직이는 그 에너지, 그게 바로 솜털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아니죠. 이름만 솜털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솜털 물질은 드디어 물질 요소의 기본인 수소가스를 이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즉 핵 속에 양자 하나가 생겨나고 또 그 주위를 전자 하나가 도는 수소가 탄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지능을 갖고 있고 움직이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또한 지혜를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질이 형성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별이 형성되고 은하가 만들어지며 행성에는 생명체가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형성되기 이전 단계인 솜털 물질의 단계에서 시간이라는 요소가 탄생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은 맥동의 물결 속에서 움직이는 에너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오직 물질적인 띠 속에서만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은 다차원 나선에 의해서 미리 예정된 패턴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고, 이 나선은 에너지가 다차원 속으로 움직이게 하는 길을 제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플레이아데스인들은 지금까지 22개 이상의 다른 차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훨씬 더 많은 차원이 있다고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구조라는 것은 파면 팔수록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거죠. 저 앞에서 지구의 과학자들이 10차원이 존재한다는 이론을 세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죠. 그런데 오피어스 페를로스와 버지니아의 시한 여사가 수신한 채널링 메시지를 담은 책 미카엘 대천사의 메시지와 예언, 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이제 이겁니다. 미카엘 대천사의 메시지와 예언, 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241쪽부터 256쪽에는 우주에 7단계의 차원이 있으며, 우주가 7단계의 차원이 있으며 각각의 단계에는 여러 부수적인 차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 단계의 부수적인
단계가 가령 3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7 곱하기 3은 20이 되겠지요. 그래가지고 21개의 차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입자와 시간의 흐름에 관하여 이제 한번 고찰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밤마다 보는 달에 관하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달에 관하여 생각을 해본다면 달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입자를 계속 쪼개나간다고 한다면 결국 원자 핵 주위를 회전하는 전자의 세계, 즉 밀입자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데 전자는 핵을 1초에 수십억 번 회전하고 있는데 이때 회전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양성 충전, 영어로는 포지티브 차지, 양성 충전이라는 것이 있으며, 두 번째는 아무런 충전도 하지 않은 영의 상태, 그리고 세 번째는 음성 충전, 그러니까 네거티브, 음선 충전, 네거티브 차지지요. 음성 충전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양성일 때는 물질이 육안에 보이지만은 제로 상태가 되면은, 영의 상태가 되면은 더 이상 물질이 아니고 반물질 또는 비물질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음성이 되면은 다시 물질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달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지구상에서 달의 입자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의 회전 속도를 지금의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조정하는 기계가 있다고 할 때, 그 기계를 작동해 가지고 전자의 속도를 느리게 또는 빠르게 하는 순간 달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릴 겁니다. 흔히 UFO 목격자들은 보고 있던 UFO가 순간적으로 그냥 시야에서 사라졌다라는 그런 보고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이때 UFO는 실제로 엄청난 속도로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지만 한 장소에 그대로 있으면서 UFO 선체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 중 전자의 회전 속도를 갑자기 느리게 해버렸다. 그렇게 한다면은 UFO는 순간적으로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겠죠. 아까 그 달의 예를 생각해 본다면요. 현재 2012년을 대비하여 지구 주변에 와 있다고 하는 아시타 사령부의 지휘하에 있는 수백만 대에 달한다고 하는 UFO 군단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유가 위에서 말한 과학적인 원리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그 아시타 사령부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UFO 군단이 방금 말했던 2012년 지구의 극이동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지구 주변에 주둔한 목적 중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2012년 12월 21일은 별 탈 없이 지나갔지요. 하지만 지금도 이 UFO 군단이 지구 주변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머물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지구의 국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핵전쟁을 막는 것이라고 합니다. 핵전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는 이제 지구가 지상천국이 되고 나면 비로소 아시타 사령부는 지구에서 철수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의 설명을 이제 계속합시다. 그러니까 회전 속도라는 물리적인 원인이 투명체냐 혹은 불투명체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우리 우주가 나선 형태를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한 솜털 물질이 실제의 별이나 은하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수조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물질 우주를 생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머물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우주의 탄생부터 소멸까지 걸리는 시간이 311조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인간과 우주가 여러 가지로 닮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수명과 그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그 태아기 기간의 비율도 그 위의 우주의 탄생 초기의 시간 4조년과 그 다음에 전체의 시간 311조년을 비교해 보면 비슷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아무래도 311조년이다 하는 것은 좀 너무 길다는 그런 생각은 들죠. 다른 관점에서 보면 311조년은 적당한 기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박찬호 님이 편찬한 2012년 지구차원 대전환과 천상의 메시지라는 책의
339쪽부터 340쪽을 보면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주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책이 그 2012년 지구차원 대전환과 천상의 메시지라는 책입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그런데 이 메시지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21조 년 된 홀로그램에서 새로운 차원의 홀로그램으로 상승하는 지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2012년에 이미 22조년에 들어섰죠. 지금 현재 이 우주에는 진화하고 싶지 않은 에너지가 많이 있는데 이 무거워진 에너지는 기낭을 형성하여 주머니 낭자, 그러니까 기의 주머니를 형성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폭발하고 우주는 보다 상위 차원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우주가 도달한 차원은 12차원으로서 지난 2012년 12월 21일에 11차원에서 12차원으로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311조 년은 적당하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간 여행의 비밀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1000년 전의 달을 보고 싶다 한다면은 그 달은 낯선 구조 속에 있으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될 겁니다. 과거를 보는 방법은 인간의 명상에 의하여 보는 방법과 그 다음에 기계장치에 의하여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즉 초공간대로 들어감으로써 시간 속을 여행하는 플레이아데스인들의 그 비임십은 이제 UFO죠. 그 UFO 같은 기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도의 그 기술은 인류가 영적인 영역과 물질적인 영역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을 때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고도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신창조는 원창조 도움을 받아서 솜털 물질에서 점점 진화해서 이제 은하계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움직임, 회전, 그리고 맥동은 시간의 맥동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별들 주위에는 행성들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신창조가 광물질의 왕국을 만들어내는 법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